자, 근데 지금 중동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중동 상황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동 전문 기자 한국인 알파고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큽니다.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만 확인하고 그 뒤로 뭐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좀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가 이란에게 2주의 시간을 준다 그랬어요. 네, 약속을 했죠? 예, 그래놓고 갑자기 트럼프가 이틀 만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핵시설을 공격하는 장면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하는 장면을 트럼프가 마가 모자를 쓰고 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은요, 호르무즈를 봉쇄하겠다라는 네. 의결을 해서 더욱더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정리를 먼저 해주시죠. 이거 큰일 났네. 예, 뭐 사실 처음에 오바마는 협상을 하려고 했고, 네. 그래서 JCPOA라는 나름대로 해서 사실 이란이 농축을 멈춰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미국이 먼저 2018년에 트럼프가 일기 때 그걸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은 협상으로 이란의 핵을 포기 못 시킨다고 주장해 왔고, 네.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협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60일을 줬는데 네. 그때 이스라엘이 당황을 했고, 근데 어느 순간에 60일을 딱 지난 다음 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6월 12일 날 60일 시한이 끝나는데 13일 날 이스라엘이 때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쳐버렸지. 그런데 루비오는 우린 관계없다고 국무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트럼프는 관계 있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주라는 말을 했는데 네. 사실 트럼프한테 2주는 큰 의미는 없어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가 2주예요. 아,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우리 있잖아, 나중에 나중에. 한잔 하자, 소주 한잔 하자, 이 말하고 똑같아요. 어느 습관이에요? 네. 이렇게 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되나?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그런데 거예요? 푸틴하고도 전화하고 나서 푸틴 믿을 만한 거 하니까 2주 후에 말해준다 그러거든요. 그냥 언어 습관이야. 어느 습관인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미국의 대통령이 시한을 준 것처럼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하루 다음에 바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저는 여기서부터는 제 내피셜인데 네.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전쟁을 안 하기로 유명하고, 그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부시하고 오바마하고 전부 전쟁했다고, 바이든하고 전쟁했다고 멍충이들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했죠. 실제로 이 옆에 사조직이라고 했을 때는 전국 조직 마가 조직에서도 지금 맞아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 때렸냐? 이거는 저는 뭐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 네타냐후의 설득에 홀딱 넘어갔다. 마지막에 여기서 때리면 모든 공은 자기한테 오는 걸로. 그래서 딱 아니 그 묻었다. 네타냐후가 계속해서 설득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네. 네타냐후의 설득에 트럼프가 넘어갔다고요? 두 사람 싫어하거든요. 네타냐후와 트럼프. 지금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싫어요. 네.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싫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럼요. 트럼프가 네타냐후 패싱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설득이 됩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명분도 필요 없고 그동안에 배경도 필요 없고 이주라는 그 말도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순간 그냥 잡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이란이라는 핵을 한 방에 자기가 과시하면서 없애고 아. 이제 끝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제로 핵시설을 공격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럼요. 핵시설은 맞아요? 사실인데 문제는 이 세 군데를 공격했고요. 네. 특히 문제가 포로도라는 지역이잖아요. 네. 포로도는 800m인데 네. 지금 아마 여기서 그 다뤘죠. 벙커버스를 아마 다뤘다고. 아니 안 다뤘어요. 안 다뤘습니까? 아무것도. 네. 네. 이게 지금 그 네타냐후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모자라는 게 뭐냐면 이스파한하고 다 때릴 수 있는데, 이 산악에 800m 들어가 있는 거 때리는 거는 전 세계에 미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이게 벙커버스터라는 건데, 이 B2 바머리라고 37시간 그냥 연속 비행했다는 그 폭격기에만 실을 수 있고요. 네. 이 폭격기에 딱 2개밖에 못 싣습니다. 하나에 14톤이에요. 와. 근데 이게 200피트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와. 폭약도 있지만 이 정도 무게가 돼야 땅을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벙커버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벙커버스터. 예, 이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예, 정식 명칭은 GB57인데 저게 개발을 해놓고 한 번도 실전에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 처음 처음 사용했어요? 사용한 겁니다. 와. 그런데 성공은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때린데 또 때려야 돼요. 네네. 60m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800m 들어가려면 같은 데를 얼마나 계속 때려야 돼. 단순 계산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해야 되는데 지금 7대가 14발을 터뜨린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만요? 본토에만? 그런데
아니 여러 군데를 때렸는데 그중에 여기 12발 정도를 때렸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네. 아까 말한 것처럼 800m 안에 있는 시설까지 때리는 80m. 아니요 800m. 800m요? 근데 800m. 한 번에 60m 들어갑니다. 오, 와. 그래. 그런데 네. 이게 정확하게 파괴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 지금까지는 알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 위성 사진만 보고 파괴된지는 모르고요. 그다음 이스라엘이 육상으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아니 뭐 방사능 같은 거 그 위에서 촬영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방사능은 지금 IAEA가 방사능 누출이 없다고 얘기하고 네. 이란은 우리는 이미 옮겼지롱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언론에서는 80m라고 나오는데 아닌가요? 80m. 80m를 들어간다고 아니 숨겨진 자리가요? 예. 숨겨진 게 800m입니다. 그래? 예. 포르도 핵시설은 산악지대 지하 80m에 위치한다고 돼 있는데. 800m입니다. 제가 아마 보는 거는. 예, 800m로 알고 있습니다. 800이 맞아요. 이 보도가 좀 잘못됐나 보네 그럼. 네. 혹시 그 재봤어요 몇 미터인지? 아니 중등 전문 기자님. 아니 이게 지금 뭐 언론마다 좀 다른가? 저는 태브리즈만 가봤어요.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미터인지가 중요하진 않고요. 이스라엘에서 또 나왔던 위성 사진들에 의하자면 이틀 전에는 트럭들을 많이 갔다 왔다 했대요. 그래서 지금 딴 데로 옮겼다는 말이 있어요. 이란이. 아 이란이 그 농축 우라늄을 딴 데로 옮겨놨다라는 예. 얘기가 있어요? 예. 어. 지금 확실한 위성 사진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공개됐고요. 네. 정확히 지금 그 핵이 완전히 그 권홍중 핵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이번에 그 농축 우라늄을 파괴시키지 못했다면 트럼프는 뻘짓한 거네? 이제 트럼프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목표는 그 핵시설들의 파괴잖아요. 네. 근데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도 때리고 이란도 때려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뭐 환일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무리 전투기에 미사일이 떨어져도 미국이 그냥 갖다 공짜로 꽂아주죠. 공짜로 꽂아주니까. 이란이 그런 상황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이란이 불리하긴 한데 근데 이 서로 때려도 보니까 받은 피해로부터 받은 영향으로 따지면 네. 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IT 대강국이고 땅이 너무 좁고 인구가 너무 밀집하다 보니까 네. 이란이 한번 때리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더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주면 카트를 시키자는 마음으로 때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도 이제 작가님 저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토요일 날 알파고시 2주 동안 시간을 주는 건데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어요. 제가. 저도 제복에 내일 때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토요일 때릴 줄 알았는데 일요일 날 때렸어요. 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 시장이 닫아 있을 때는 때려야지 그 영향을 안 받거든요. 주식. 예, 이거 다 나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지제를 하면 다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저는 방구석에서 이걸 알았다면 이란 사람들이 바보예요? 이란 사람들은 더더욱 알겠죠. 미국이 우리를 주말에 때릴 거다. 그러면 이미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위성 사진들에서도 그 트럭들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갑자기 그 포도 근처에서 너무 많이 갔다 왔다 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진짜 괜히 한 짓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하는 톤하고 네. 때리고 나서 그 기자회견 했을 때 보통 혼자도 안 하고 그 국방장관하고 그늘이고 네. 그다음에 거의 뭐 그 전쟁 호전주의자처럼 연설을 했거든요.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갑자기 월 히어로가 돼가지고 네. 그냥 전쟁을 선언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뒤에 모든 제가 미국의 채널들에서 봤는데 전부 다 예상보다 너무 강경하다.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소위 말하는 스스로도 피스메이커로 전쟁을 싫어한다는 사람 모습하고는 완전히 상반됐거든요. 아니 저희가 그나마 트럼프를 하나 인정했던 게 전쟁만큼은 아주 싫어한다 이거 하나였는데 뭐 이제 뭐 전쟁 광이 돼 버렸어 어떻게? 트럼프는 어렸을 때 컴퓨터 게임을 자꾸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꾸 배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빡친 그런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저는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토이스토리 기억나세요? 아 토이스토리. 거기에 악동이 하나 나오죠. 시드라는 인물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장난감 가지고 막 파괴시키고 깨고 서로 하는 네네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토이스토리의 장난처럼 이 사람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빛나게 하는 모든 짓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그 너무 위험한 사람이야. 아니 그런데 그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대요?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호르무즈 해협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한데 네. 이란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네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막는 순간부터는 여파가 너무 커요. 왜냐면 미국 가만 안 있다고 했는데.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받는 게 사람들이 이란인데요. 뭐. 이란이고 다음에 사우디고. 유럽이고 중국이에요. 한국, 일본이고 일본. 한국이에요. 제일 제일 끝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피해를 보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 피해가 제일 적어요. 네. 이스라엘은 피해 거의 없고요. 네. 이스라엘은 피해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 어차피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요. 그럼 튀르키예를 통해서. 그럼 이란이 이번에 이 피해를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을 일이 아니네. 더군다나 러시아도 너무 이익을 봐요. 왜냐하면 거기 끊기면 지금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또 러시아에겐 좋은 일이고. 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네 이란이. 아니 근데 이란의 안 할 결과가 뭐냐면 네. 유럽 국가들을 이제 미국에다가 이렇게 좀 약간 번해서 유럽 국가들 왜냐면 힘들어할 거잖아요. 유럽 국가들 가서 이제 시비를 걸고 야 트럼프 형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보여줘. 그거 노리고. 네. 그리고- 아니면 미국, 일본하고 한국을. 아.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볼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경고만 하고 호르무즈 봉쇄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납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의심되는 선박을 해가지고 피납한 경우에서도 전면 봉쇄는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통과해가지고 결국 의회가 통과시켜놓고 네. 전체한테 경고 차원이지 제가 보기엔 아직은 적어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제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무차별 전면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실제적인 옵션이 될 가능성 물론 있지만 작다.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다음 뭐 트럼프 또는 네타냐후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봐요? 이 다음 뭘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란의 태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대답할 차례라고 아 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이란이 대답할 차례. 근데 이게 협상을 통해 한 게 아니라 너 그냥 무릎 꿇어 어. 모욕하고 있거든요. 음.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 한국 아니면 죽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란이. 이란이 그럴 수 없죠. 근데 그 사이에 이란하고 미국이 노리는 거는 오늘 이제 조금 나오지만 사실상의 하메네이 신정 정치가 무너지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사실. 선생님 여기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원하는 거는 이란에 있는 신정 체제의 붕괴인데 붕괴예요. 근데 또 미국의 한 단계적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 애들이 알아요. 이란에서는 신정 체제가 그렇게 쉽게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무너질 수가 없어요. 다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지금 현재 그 지도자가 나가리 되면 그 자리에다가 좀 약간 모함메드 빈 살만 같은 개혁적인 사람을 앉힐 수 있을까? 이걸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부실을 해가지고 이런 위기 사회도 하만의 숙정이 되면 네. 미국한테는 짬뽕인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타냐후 정부가 멈추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독립 변수는 나타냐후예요. 나타냐후가 뭘 할 건지를 봐야 돼요. 항상.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댓글에는 지금 깊이 자로 재고 있어 지금 80m다 800m다 지금 그런 그게 제일 중요한 그게 문제야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로 지금 지금 90% 이분들 난리 났네. 제가 알기로는 800m를 알고 있고요. 근데 그 800m 네. 밑에만 있느냐 중간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곡의 화강암 밑에 있어요. 네. 이참 산에 화강으로 된 바위산 아래다가 정치를 했는데 깊이는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제일 깊이는 한 800m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네. 그걸로 돌아가서 지금 이스라엘 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네타냐후는 아예 이 하메네이 정부 자체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전복시키고 지금 심리전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에서 데모해가지고 전복시키라는 그런 심리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 지금 이원 정치잖아요. 하나는 하메네이가 신정 정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중요 결정은 하메네이가 다 하는데 하메네이를 없애고 이 대통령 중심의 선출되는 대통령 중심의 변경을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네. 레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변경을 미국이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메네이 다음 잡을 사람은 미리 다 정해두지 않았어요? 자, 그것도 이제 뉴욕 타임스에 나왔어요. 하메네이는 이제 3명이랑 나왔는데 있지, 다. 저는 이란 사람들이랑 연락해봤어요. 이란.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 했던 말이 뭐냐면 알파고 3명이 아닐 거고 네. 그 한 명을 이미 작년에 주락 헬기 사고 때 대통령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은 원래 후계자였어요. 하마네이는 후계자였어요. 네. 신정 체제의 지도자로. 근데 그 사람 죽으니까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이미 물음표가 나왔고 네. 어느 정도 하마네이는 결정한 거예요. 누구가 될 것인가. 그 3명은 이제 이게 떡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람 미끼라 던지는 거고 이미 어느 정도가 누군가가 결정된 건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알겠어요. 지금 이 깊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는데 지금 뭐 대충 네. 한 300m로 서로 좀 합의 좀 보자라는 합의안까지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아까 그 벙커 버스터라는 거 있죠. 네. 요거 한 발이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한 60m 정도 되는 거 보니까 네. 800m가 맞을 것 같아요. 언론마다 80, 800 이 혼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로 재원을 봤을 때는 800설이 유력하다.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80m면 두 방이면 빵인데. 한 방이면 될 수 한 방이면 있으니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800m든 80m든 둘 다 뻥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가서 거기를 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깊이를 잰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웬만한 그 모든 아. 자리를 공개를 했지만 거기에다가 외국 전문가들이 별로 좀 약간 자유롭게 네. 가진 않았어요. 아무튼간에 핵심은 농축 우라늄을 파괴시켰느냐 안 했느냐 이건데 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지. 깊이 그 재봐야 뭐 합니까,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지금 이게 국제법 위반 소지가 나오는 게요. 제가 이제 또 페북에다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그냥 지금 이스라엘은 NPT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 300기 정도 갖고 있어요. 핵폭탄을. 네. 그런데 NPT 국가예요, 이란은. 이란은 그리고 NPT 사찰 받아요. 사찰도 받아. 예. 농축을 많이 했던 건 인정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확정이 없어요. 게다가 사찰도 받고 예, 그러니까 NPT에 가입도 돼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죄송하죠. 웃긴 거 뭐냐면 트럼프 뭐야? 90년대 중간부터 90년대부터는 나타냐후는 자꾸 나와가지고 시간 임박 내일 모레 이란에 개발한다. 30년 차고 있어. 맞아요. 옆에서 계속 뻔뿌질해 시간 네타냐후. 없어. We don't have time.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네타냐후 얘기하고 알겠어. 그 뻔뿌질 하는 거 알겠어. 근데 이번에 무슨 명분으로 치냐 이거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설명하고 그 네. 설명할게. 털시 게버드라고 DNI 그 정보국장이 뭐라 했냐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완성이 임박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는 그 다음 날 또 니 모른다 그래 버렸어요. 아, 너는 몰라서 하는 자기가 말이라고? 임명하는 자기가 국정원 임명한- 실장한테 그 어. 얘기를 너 했어요. 모른다. 임박했다고 또 바꿔요. 트럼프 마음대로 자기 말대로 다. 아, 봐. 그게 뭐야? 뭡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때려야 된다는 명분이고
협상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 이게 트럼프의 전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지겠네? 때려버리는 건데 이게 국제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NPT 국가가 그걸 가지면 만약에 위반하면 거기에 강제 조항을 합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래서 나가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NPT 안 나갔습니다. 이란은. 네. 그러면 먼저 NPT IAEA가 먼저 들어가서 이거를 강제하고 그렇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더라도 대량 술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난 게 뭡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이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2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 내부에서 걱정하는 건 이게 2003년의 재현이다. 그리고 선생님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란의 핵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야, 넌 핵을 개발 안 할 거라면 그냥 원자력으로 쓸 거라면 네. 왜 3.6에서 멈추지 않았느냐? 아, 왜 이렇게 농축 많이 했느냐? 네, 왜 했느냐 이거 맞는데 근데 이란도 그걸 왜 올리냐면 물론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비상시에는 핵 개발할 의도가 있을 수도 있으나 있겠지. 근데 이란이 그것보다는 자꾸 야 나 20으로 올린다 아직도 협상 안 해? 야 나 30으로 올린다 좀 협상해줘 자꾸 그 아, 협상 카드로 활용한다. 예. 저는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왜냐하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가 했을 때 그 퍼센티지를 10% 아래로 낮추는 걸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2018년 깨버렸다니까요. 네. 깨버리니까 이란은 우리가 안 그러면 이거 계속 안 하면 올릴 거야 하고 그때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60%까지 간 거고 네. 무기가 되려면 90%가 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보기엔 3에서 5%가 평화형 유지고 60%가 지금 와 있는데 네. 60에서 90 가기는 너무 쉽다라고 미국이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박했다는 말이 사실은 무기를 만들기 직전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멋대로입니다. 아까 뭐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국제법 위반이면 뭐예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트럼프를 뭐 건드릴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러니까 이란이 불만이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면 협상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고 협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때렸으면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그 말도 맞는데. 우리가 원래 일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금요일 날 때리는 거 뭐냐고.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어쩔 거냐. 이거 골치 아픕니다 지금. 왜냐면 이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안 느끼지만 제가 이제 중동에 있는 것들 다 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핵 미사일에다가 미쳤어요. 뭐야 이대로 해도 되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었던 이 중돌이 이 중동 지역에다가 보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이란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시아파이고 자꾸 혁명을 터뜨리려고 하는 나라였는데 네. 근데 지금 미사일에 이스라엘 때리잖아요. 다들 그걸 가지고 SNS에다가 올리고 시원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화됐던 중동 국가들도 야 너 이란만큼 더 못하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 안정화됐던 정권들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다 그 트럼프가 그 만든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없어서요.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동 상황이 너무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할지 말지를 두고 엄청나게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불참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잘하셨습니다라고 박수 쳐주기도 합니다만 네.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네. 절대로 불참하면 안 된다고 네. 압박 수위를 또 엄청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까봐 가신다고 한 거거든요. 초기에 괜히 이런 싸움에 소모하기 싫어서 가려고 처음에는 사실 둘 중에 하나밖에 왜냐하면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지금 두 개를 다 간다는 건 무리였고 둘 중에 간다면 하나를 가는 게 맞고 그건 G7이지. 그렇죠. G7을 가면 자연스럽게 나토는 안 가는 것이었는데 이런 방식의 또 내부 진영 싸움을 할까봐 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익에는 여야가 없다 그러고 하지 말자 그러고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네. 아니 나토에 왜 가야 우리 이번에 안 가면 나토부터 뭐 소외당하는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네. 2023년부터 ITPP라 그래서요. 개별적으로 Individual Tailored Partnership이라고 얘기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EU하고 이미 11개 분야에 협력도 하고 있습니다. 참 나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협력하는 거하고 나토가에 들어가서 마치 가입국처럼 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일 간에 협력은 할 수 있지만 동맹은 안 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네네네. 우리가 저렇게 하면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은 지금 우리를 대중 항공모함으로 보고 있는데 네. 나토는 지금 한국을 어떻게든 한국이 지금 탄약 생산력이라든지 방위 산업이라든지 한국을 유럽의 전쟁과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미국 군사 전략에는 한국에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를 천병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왜 우리가 나토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저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건 다행입니다. 혹시 나가가지고 뭘 퍼줄지 어떻게 반대로 알아요? 윤석열 한 달 반이나 기간이 있는데도 나토만 가고 G7에 초청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네. 못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푸틴이 최대 수혜자가 된 거 아닙니까? 1년의 수혜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저기로서도 러시아도 이 전쟁이 커지는 거 원하지 아,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네. 이스라엘에 약 200만 정도의 러시아인들이 좀 아니 푸틴 이 말했어. 이스라엘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200만의 러시아계 왜냐면 유태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 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네.
900만 중에 거의 뭐 3분의 1. 아니 근데 이거 푸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지금 이란을 때림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소홀해질 수 있다. 네. 야, 요거는 푸틴 입장에서는 요건 아주 꿀맛이지. 아니 그 시선 돌렸을 때 요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다 빨아먹자. 우크라이나에 가야 될 미사일들 군사 지원 지금 이스라엘에 가니까 네. 러시아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한 네.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도 조금 한 번 더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석유 유가가 올라가고 지금처럼 미국의 전력이 분산되는 게 분명히 유리한데요. 네. 러시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완충지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이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내서 러시아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마치 메뚜기처럼 안 되면 딴 데로 옮겨가잖아요. 아, 옮겨가 또. 옮겨가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 칼자루를 쥐고 협상을 늦추는 건 괜찮은데 트럼프의 관심이 벗어나는 건 또 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설득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요건 설득이 좀 안 되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좋고 젤렌스키는 미칠 맛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좋아요.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러시아는 어. 좋긴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은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네.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확실하죠. 진영 논리 아닙니다. 진영 이거는. 논리 아닙니다. 네, 이거 국익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번 숨 안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나토하고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토는 지금 한국을 너무너무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렛대를 쥐고 러시아와 중국과는 적이 안 되는 방식의 안에서 그렇지. 협력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나토가 원한다고 원할 때마다 다 가면은 아무런 지렛대가 없다 이 아니, 말씀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어떤 밈이 나왔어요. 아니 우리는 자꾸 우리의 찐 동맹국, 우리란 혈맹 동맹국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한국하고 이스라엘. 미국이 어디나 가면 다 한국이 가서 뭐 베트남전, 여스코전. 근데 이스라엘 옆에다 가서 XXX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깐만 뭐야? 우리의 찐 동맹국이 한국이지 무슨 이스라엘이냐고. 이건 지금 그 미국에서 돌고 있는 밈이에요. 미국에서 돌아요? 네, 우리는 그동안 자꾸 미국에 절대로 끝까지 배신 때리지 않는 미국 찐 동맹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지표 봐봐. 우리의 동맹국은 한국 아니냐. 그럼 동맹국답게 서로 윈윈으로 가야지. 네. 트럼프. 근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입니다. 자기는 윈윈이고 상대방이 루즈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 동맹이라고 하고 우리를 속국처럼 대하면 되겠냐고. 윈윈으로 가야지 트럼프. 아주 정말 저 마지막 한 멘트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우리 현재 세계 정세를 좀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갈리굴라이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네. 유명한 폭군이죠. 칼리굴라. 그래서 좀 약간 로마 제국 갈리굴라 시대를 좀 약간 우리가 공부하면 네. 오늘날의 세계가 좀 약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